안녕하세요. 고단한 월급에서 고단수 투자로 이어주는 14년차 부동산 투자자 삼이고단수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신 분 많으시죠? 지금 섣불리 팔면은 같은 단지의 옆집도 못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동산 규제가 매우 심한 시기인데 아파트를 잘못 매도했다가는 다시 사기 힘들 수 있으며 잘못 매도했다가 괜히 규제를 더 많이 적용받아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무주택자도 힘들지만 기존 1주택자는 현재 시점에서 보유가 맞을지 아니면 갈아타기를 해도 될지 더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1주택자를 위한 필수 영상이니 제 영상을 보시고 고민하시는 데 도움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저의 유주택 지인으로부터 매도해도 되는지 카톡이 왔었는데요. 팔면 옆집도 못 가요. 그니까요. 마치 알면서도 혹시나 한 마음에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작년 6월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다시 사면 그만큼 대출이 안 나옵니다. 1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도 올라서 스트레스 DSR 규제로 인해 개인 대출 한도도 줄었습니다. 마포구에서 잘못 매도하면은 서대문구나 은평구 가셔야 되고, 은평구에서 잘못 매도하면 경기도나 고양시 비규제 지역으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나 갈아타기는 매우 신중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 서울 아파트 현실 분위기와 규제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과 전월세가 모두 오르면서 전세 보증금 인상 또는 2 플러스 2 4년 만에 계약갱신권 만료가 되신 분들 모두 서울 외곽이나 서울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서울 아파트는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없으니 더욱 서울 쏠림이 심한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대출 규제와 토어제 영향으로 갈아타기나 거래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 보유세나 장특공 등으로 세금 증가를 우려하는 시민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이 잠기는 와중에도 투자자로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바로 규제 부분입니다.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보유가 유리할지 갈아타기가 유리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 전략으로 보유가 유리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 전략을 하면 좋을지 2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아놓은 현금이 부족한 경우인데요. 아마 대부분 여기에 많이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규제 때문에 동일한 자금으로 똑같은 아파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2억 초과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서 몇백에서 몇천만 원까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15억 초과 아파트를 다시 사게 되면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만 6천만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산을 팔고 나면 전체 나의 순자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일반 직장인분들이라면 갈아타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자산 취득이 어렵다면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아가면서 미래의 양도세라는 그것을 전략하여 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유 전략의 핵심은 취득 시기입니다. 6.27 대책 이전에 대출 한도가 넉넉히 받으셨을 것이고 10월 15일 대책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취득 시기에 따라 고가의 전세 임대를 주고 계신 분들이나 생애 최초 같은 정책자금이나 DSR 완화될 때 대출 받으신 분들, 고정금리를 잘 받으신 분들도 다시 매수하면 이런 혜택이 사라집니다. 지금 매도나 갈아타시기 하실 분들은 신중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1주택자가 여유 현금 없이는 갈아타기 힘듦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자금으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투자가 유일한 갈아타기 방법입니다. 아마 분양권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거주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이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급지 갈아타기는 정말 포기를 해야 할까요? 규제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2030 세대 또는 무주택자분들, 대출 문제로 신규 진입이 매우 힘듭니다. 유주택자들도 40, 50 세대, 자녀들 있는 분들, 특정 지역에 정착하신 분들도 거주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갈아타기가 힘든 시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더 나아가려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분양권이나 입주권 투자는 신축 아파트 완공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10년 이상 걸리는 정비 사업이 아닙니다. 자산을 통한 미래를 위한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짧으면 2년, 길면 4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산 점프를 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무주택자분들은 청약,
유주택자분들은 분양권 매수를 통해 상급지 갈아타기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투자하려면 몇 가지 충족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종목 변경을 통해 초기 투자금을 최소화하라. 왼쪽에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현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실거주 의무, 보유세, 취득세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다르죠. 계약금에다가 중도금만 승계받으면 되니 적은 자금으로 큰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서 초기 자금 3억에서 7억 원대 초기 투자금으로 가능한 단지 몇 개도 언급해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자금 대신 시간을 레버리지하라. 보통 분양권이 완공까지 2~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분양권 투자는 잔금 때가 가장 리스크합니다. 잔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자산을 잘 매도하고 본업의 소득을 높이거나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셔서 현금을 늘려가야 합니다. 이 3년은 온전히 나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서울 분양권 초기 투자금이 3억에서 7억 원 사이 들어가는 분양권 단지들을 5개 정도만 입주 기간별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2027년, 2029년 사이에 입주 예정 단지들입니다. 분양권들이 모두 10억 중반이 넘어가는데 초기 투자금이 절반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2년은 거주를 해야 하고 잔금 시점에 시세가 15억 초과가 되면 4억 대출로 제한되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출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규제 이전 분양권 취득하신 분들에 대해 대통령이 긴급 검토하도록 즉석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가 높습니다. 이와 같이 정상 아파트 가격만 보면 너무 사벽이겠지만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적은 자금으로 미리 선점할 수 있다면 미래의 나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대출 규제 중이지만 1주택자 분들에게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보유가 유리한 분, 분양권 갈아타기가 유리한 분 구분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높은 가격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틈새를 찾아 좋은 자산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3위구단수를 검색하시면 3위구단수의 부동산 재테크 카페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부동산 초보 정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고 아직 재테크 준비가 안 된 불이분들께서는 무료 전자책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3위구단수 네이버 카페 가입만으로 부동산에 관해 물어볼 때가 있으니 든든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13년차 부동산 투자자 3위구단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자 3위권단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